자, 현재 이 예제에서 동물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이거 개랑 고양이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만 묶어주기 위한 타입이죠. 세상에 동물이 태어날 수 있나요? 동물 타입으로 new 동물. 자, 여러분 살면서 동물 보신 분, 나 동물 본 적 있다, 동물 객체를 본 적이 있다, 보신 분 있나요? 오늘 지나가다가 길고양이를 만났어요. 동물 본 적 있는 건가요? 그거 동물 객체입니까?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 객체지 동물 객체가 아니에요. 순수 동물이라고 하는 객체가 어디 있어요? 없지.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가 동물입니까? 쥐를 닮았다 해서 마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지, 걔가 진짜 동물인 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는 동물 객체가 아니에요. 동물도 아니에요. 걔는 그냥 기계지.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것 중에서 실제 동물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냐라는 겁니다. 없잖아. 없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은 그냥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런 타입, 그런 종류를 나타내는 것 뿐이지 그게 실제 객체가 있어야 되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런 타입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abstract. 그리고 중괄호 정의하는 부분은 없앱니다. abstract 추상화. 메서드 앞에 abstract가 붙으면 추상 메서드라고 불러요. 형태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 추상이죠. 추상적인 메서드. 먹기라는 메서드가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동작할지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그런 메서드. 그리고 이런 추상 메서드를 가지는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여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하는 타입은 추상이야. 그리고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이 동물 타입은 어브스트랙트가 붙는 순간 추상 클래스니까 인스턴스화 할 수 없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시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 타입들을 관리하기 위한 상위 타입의 목적이지 객체로 생성해서 뭔가를 사용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라고 하면 일단 객체 생성 불가능한 녀석이고, 걔는 추상 메서드 또는 추상 메서드가 아닌 것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클래스랑 똑같은데 객체로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게 그거였잖아요. 소리 내기. 어떻게 소리 내는지 여기선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는 거죠. 중괄호가 있는 순간 정의를 하는 거예요. 메서드에 중괄호가 있다는 건 메서드의 내용을 정의한다는 거고, 어브스트랙트를 붙여서 정의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겁니다. 이러니 모양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동물이 태어날 수 없는 거죠. 동물은 타입으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스화 할 수는 없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다. 단 타입으로서의 의미는 그대로 갖는다. 자료형은 자료형이지만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들을 설계할 때 활용을 하겠죠. 요게 abstract, 추상화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키워드를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사해서 네 번째. 자, 동물이라고 하는 것 말고 이제 개, 고양이하고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만들 건데, 자, 고래, 상어, 펭귄. 자, 개, 고래, 고양이, 상어, 펭귄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나 더, 독수리. 자, 개랑 고래랑 고양이는 포유류죠. 그래서 타입을 한 단계 더 늘려보겠습니다. 포유류. 얘도 여러분 포유류 객체 보신 적 있어요? 포유류 객체를 보신 적 없죠. 저것도 그냥 타입이죠. 어브스트랙트. 포유류 타입입니다. 그리고 포유류가 가지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 전 생물학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어브스트랙트 이렇게 포유류의 특징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포유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만든 동물들은 개, 고래, 고양이는 포유류, 독수리는 조류, 펭귄도 조류, 상어는 어류, 그죠? 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조류, 조류의 특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류, 어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어류. 그러면 어류가 익스텐즈 동물을 상속하고요. 조류도 동물을 상속하고요. 포유류도 동물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걔는 포유류를 상속하게 하고요. 걔는 포유류를 상속한다. 그리고 고래도 포유류를 상속한다. 고양이도 포유류를 상속한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뭘 상속해요? 조류를 상속한다. 그 다음 상어는 어류, 펭귄은 조류. 자, 그리고 각각 특징들이 있으니까 특징을 좀 바꿔야겠죠. 펭귄같이 먹는다, 펭귄 소리를 낸다, 펭귄같이 움직인다, 펭귄 기능이다.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 줄게요. 상어도 마찬가지. 상어같이 먹는다, 상어 소리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상어같이 움직이고, 상어 기능, 상어만 가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독수리같이 먹고, 독수리 소리를 내고, 독수리같이 움직이고, 독수리 기능,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빨간색으로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건 추상 클래스를 상속했을 때 포유류 모양이 없죠. 포유류가 상속하고 있는 동물도 모양이 없죠. 근데 클래스를 정의한다는 건 이걸로 인스턴스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고양이는 나중에 인스턴스로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근데 추상 클래스를 받아오고 있어요. 상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양이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객체 생성이 되겠어요? 내 부모 것 중에서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을 지어 놓은 게 없어. 그럼 얘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클립스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야, 동물권 다 정의가 됐는데 포유류가 갖고 있는 포유류의 특징이 정의되지 않았다. Unimplemented Methods라고 있어요. 포유류의 특징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에러가 났었던 거고, 컴파일 에러가 났었던 거고, 포유류의 특징이다라는 걸 여기서 재정의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포유류의 특징을 재정의할 필요 없이 포유류의 특징이 다 동일하다면 여기서 추상 메서드가 아니라 직접 정의를 해도 됩니다. 포유류의 특징이다, 얘는 새끼를 낳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정의가 됐죠. 정의된 게 있으니까 컴파일 에러가 쭉 사라지고 객체 생성이 가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조류의 특징, 이것도 그냥 정의를 하죠. 재정의를 해도 되지만 조류는 날개짓을 한다. 조류라면 날개짓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어 같은 경우도 어류가 가지는 기능이 필요하니까 어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물에서 생활할 수가 있죠. 물에서 산다. 어류의 특징.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죠.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을 생성할 때 이제 동물 타입으로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로 관리하지 않고 포유류인 애들을 관리할 수 있고, 포유류 아예 이렇게 다 쓸게요. 개, 개객체, 고양이 객체, 고래 객체, 상어 객체, 그리고 펭귄, 그리고 독수리.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얘들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포유류 타입으로 OB1과 OB2와 OB3를 참조시킬 수 있겠죠. 여기에 OB4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얘는 에러. OB4는 상어기 때문에 상어의 부모를 찾아가 보면 상어의 부모는 어류, 그 부모는 동물이에요. 포유류랑은 상관이 없죠. 갈래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참조시킬 수 없습니다. 포유류만 묶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류, 상어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다가 OB4를 대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류 배열의 조류 타입으로 펭귄, OB5와 OB6를 이렇게 참조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동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OB1, 2, 3, 4, 5, 6를 다 담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OB1, OB2, 3, 4, 5, 6 다 담을 수 있죠.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또는 포유류의 0번도 담고 포유류의 1번, 포유류의 2번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어류도 담을 수 있고요. 조류의 0번, 조류의 1번 이런 식으로 담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동물이니까. 포유류도 동물이고 어류도 동물이고 조류도 동물이니까 이렇게 묶어서 포유류끼리 갖고 놀게 할 수도 있고 얘네들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지금 n이 i에 찍어봤자 동물 타입이니까 3개밖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동물은 추상 클래스고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동물 타입으로 참조하고 있는 이 자식 객체들은 재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재정이 되어 있는 기능이 동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객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개같이 먹는 요 부분, 고양이, 개가 또 나왔네요. 뭐 하나 안 바꿨구만. 세 번째 거, 고래를 안 바꿨구만. 고래가 개같이 먹으면 이상하죠. 고래같이 먹어야 되고 고래 소리를 내야 되고, 고래 기능, 고래만 가지는 기능.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포유류를 갖고 놀 수도 있어요. 이걸 반복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어류만 갖고 작업할 수도 있고, 조류만 갖고 작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 고래, 상어, 펭귄, 독수리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상속과 다형성을 활용하면. 거기에 추상화 개념으로 클래스를 좀 더 명확하게 썼죠. 포유류 객체를 생성하는 것도 불가능, 동물 객체를 생성하는 것도 불가능. 명확하게 명시해서 클래스를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는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객체 지향을 공부하시다 보면 객체 관계에 대해서 has어라는 관계가 있고 is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클래스가 2개 이상 나왔는데 그 클래스들의 관계를 봤더니 TV와 리모콘처럼 리모콘에서 TV를 참조해야 되는, 서로 관계는 없고 서로 다른 건데 뭔가 관계를 연결해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has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리모콘이 TV의 참조 변수를 갖는 거죠.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상속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is어라는 관계가 성립됐을 때를 말합니다. 클래스를 딱 놓고 봤더니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인데 개랑 고양이를 놓고 보니까 공통적인 게 좀 있고, 얘들을 묶어서 동물에 묶어주니까 고양이는 is 동물이냐, 개는 동물이냐, 여기에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을 써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이진 않은데요, 보통 다 그래요. 그래야 관계가 있어야 지금처럼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지, 서로 관계없는 것들을 굳이 상속으로 묶어가지고 쓴다는 건 오히려 자유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쓰기가 불편해집니다. 여기 만약에 객체들 중에서 동물이 아닌 게 끼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관리가 거지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클래스들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서 지금과 같은 상속의 개념들을 표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지금은 동물 타입으로 한 번에 관리하거나 아니면 각자의 타입, 포유류 타입이나 조류 타입 이런 걸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이라는 타입이 있고 이걸 상속하는 포유류 타입이 있다. 그걸 상속하는 조류, 그걸 상속하는 어류, 뭐 이런 게 있다는 거고, 포유류를 상속해서 개가 정의됐고 포유류를 상속해서 고양이가 정의됐고 포유류를 상속해서 고래가 정의가 됐다. 조류, 독수리, 조류, 펭귄, 어류, 상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속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여기 하나의 라인이니까 이해합니다. 그죠? 여기 하나의 그 포유류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조류 라인, 같은 특징을 가지는 애들은 같은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류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뭔가 또 묶어줬으면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묶어줬으면 해. 뭔가 얘들을 또 묶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 보여지는 객체들, 여기 보여지는 클래스들 중에서 뭔가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나요? 뭔가 다르게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고래랑 상어? 펭귄은 빼요? 펭귄이 아쉽지 않을까? 제가 정의한 동물들 중에 고래랑 펭귄이랑 상어가 뭔가 하나의 그룹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상어랑 펭귄이랑 고래랑 얘들의 특징이 어때요? 그죠? 물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애들. 대놓고 얘들은 헤엄을 잘 치죠. 근데요, 얘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물에서 사는 무언가다라고 해놓고 그 특징을 정의해 두고 이걸 상속받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에서는 일자로만 상속이 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타입을 이렇게 상속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다중상속이라고 하거든요. 다중상속. 자바에서는 이 다중상속이 불가능해요. 왜 다중상속이 불가능하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B 클래스와 C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D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두 개를 상속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new 해서 D 객체를 생성하면 메모리상에 어떤 식으로 이 객체가 생성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B 객체가 생성되고 그대로 C 객체 부모 생성돼야 되겠죠. 그리고 D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문제 없죠? 괜찮죠? 딱히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두 개 만들어진 거지 뭐. 부모가 둘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하필이면 D가 상속받은 B와 C가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D 객체를 동일하게 생성했을 때 메모리상에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A가 생성되고 따라 올라갈 거니까 슈퍼를 통해서 A가 생성되고 B 생성되고 그 다음 D 만들려고 했지만 부모가 또 있으니까 C 타고 올라가고 A가 가서 A가 또 생기겠네. 그리고 C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D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생긴 객체가 되겠네요. 맞죠? 문제가 보이지? A 타입이 두 개나 있네요. 그럼 나중에 생성된 객체에 점 찍어서 A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1번 기능을 내가 호출하고 싶다면 1번 기능이 두 개나 있는 개념이 되는 건데 두 개를 통해서 1번에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또 B나 C에서 제정이 됐다면 대체 어떤 1번을 호출해야 될까요? B에서 제정이 된 1번도 있고 C에서는 제정이를 안 했고 그럼 1번이라는 개념이 되게 헷갈리게 됩니다. 이걸 모호함이라 그래요. 애매하다, 모호하다. 그래서 이 다중상속의 개념은 C++에 있는데 C++에서도 이런 모호함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걸 만들지 않아야 되고요. 근데 자바에서는 아예 그런 거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클래스 설계할 때 애초에 다중상속은 불가능하다 라고 정의가 돼 있어서 지금처럼 펭귄이나 상어나 고래가 어떤 물이라는 특징을 같이 상속받아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능한 방법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A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정의된 내용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얘가 A는 A지만 아무런 정의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추상적으로. 완전한 추상적으로. 모양은 없어. 타입은 타입인데 아무런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결국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해야 돼요. 재정의를 했다는 건 그거 하나로 딱 쓰겠다는 소리거든. 두 개 이상 겹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이미 상속받아져 있는데 어떤 다른 특징들과 동시에 필요한 타입이 만들어져야 된다면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용하게 해요. 자, 여기다가 인터페이스 물생활이라고 제가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퍼블릭 클래스 뭐였는데 또는 뭐 퍼블릭 어브스트랙트 뭐였는데 이제 퍼블릭 인터페이스라고 써져 있죠. 클래스랑 문법은 똑같아요. 다만 얘는 추상화 개념이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무언가 정의를 할 수 없어요. 자바 8버전부터는 뭔가를 정의할 수 있는 디폴트 키워드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컨셉은 일단 이렇습니다. 얘는 순수하게 추상이고요. 그래서 퍼블릭 어브스트랙트 물에서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추상 메서드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인터페이스라고 써져 있지만 이것도 클래스 취급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랑 똑같은 개념인데 목적이 달라요. 인터페이스가 뭡니까? 인터가 뭐예요?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죠?
게임할 때 여러분 화면에 게임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우스랑 키보드 뭐 이런 걸 가지고 조작을 하죠. 조작을 할 때 어디에 뭘 누르면 어떤 동작이 되고, 어디 뭘 누르면 무슨 동작이 되고, 뭘 누르면 뭔 동작되고, 무슨 단축키를 누르면 뭐가 동작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UI라고 해요. 유저 인터페이스. 여러분이 게임과 소통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충전할 때 이 단자, 이것도 인터페이스예요. 여러분의 모니터 또는 본체 컴퓨터 뒤에 케이블들을 꽂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뭐라고 해요?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뭔가 인터라는 얘기가 나오면 인터는 무엇 간에 무엇 사이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페이스 사이에 무슨 뜻이겠어요? 얼굴과 얼굴 사이에 대면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나는 지점. 여러분이 저랑 만나려면 강의장에 와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인터페이스가 강의장인 거예요. 그 접점. 그럼 지금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애들을 묶어주기 위한, 뭔가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접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한테 가서 포유류 타입인데 여기에 조류 같은 이런 걸 상속받을 수 없다고요. 2개 이상 상속이 불가능해요. 한 가지만 상속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인터페이스는 예외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다 상속받아도 돼요. 막 갖다 때려박아도 돼요. 왜? 애초에 모양이 없거든. 인터페이스를 가져다 쓰게 되면 무조건 재정의를 해야 돼요.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추상 메서드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해야 객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모호할 게 없죠. 그때 사용되는 키워드는 implements라고 합니다. 물생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고래가 지금 물 생활에 있는 물에서 동작 메서드를 재정의해야 된다라고 써있죠. 고래가 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고래가 물에서 생활한다. 고래는 고래처럼 물에서 생활하겠죠. 마찬가지 상어한테 가서 implements 물 생활을 구현한다. 그래서 상어에도 물에서 생활하는 기능을 정의해야 되고요. 상어가 물에서 생활한다. 그래야 객체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펭귄도 비록 날개가 달린 새지만 얘는 날아다니질 못하고 바닷속을 날죠. 펭귄한테도 펭귄이 물에서 생활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이긴 하지만 타입, 자료형으로서는 유효해요. 그래서 물생활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고, 물생활 타입이라면 여기에 고래, 상어, 펭귄 얘네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서로 관계가 없는 타입이잖아. 서로 전혀 다른 타입인데 저 타입들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의 i번째의 기능을 보면 자 어때요? 동물에 대한 게 보여요? 동물에 대한 것도 안 보이고요. 포유류, 조류, 어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이건 전혀 동떨어진 타입이니까. 단순히 전혀 다른 애들을 한데 묶어주기 위한 별도의 타입이기 때문에 동물인지 뭐 포유류인지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는 것들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인터페이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따로 묶여서 얘들만 따로 묶어서 물에서 생활하는 애들만 내가 따로 추려서 뭔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쭉 진행했던 내용이 자바를 통해서 객체 지형을 표현할 때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입니다. 현실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스타크래프트 유닛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10년 전엔. 제가 스타크래프트 유닛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머릿속에 느낌표가 딱 오면서 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스타크래프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동물을 갖고 예제를 든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생각해봐요.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을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스타 한 판 해보시는 걸로. 다들 스타를 아시는 분들만 들으세요. 나는 프로토스를 좋아하거든요. 질럿, 드라군, 하이템플러, 캐리어. 얘네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한 대 묶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선택을 하면 이 모니터 화면에서 이 오른쪽에 기술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캐릭터의 기술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한 번에 딱 선택을 해버리면 기술들이 다 사라지고 기본 공격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 멈추는 것, 요 세 가지 기능만 딱 보여요. 무슨 캐스팅입니까? 서로 다른 타입들을 내가 한 대 딱 묶었을 때 각자가 가지는 스킬이 안 나와.
공통적인 공격, 이동, 홀드만 보여. 저거밖에 못 써요. 업이지 업. 업 캐스팅 된 거고, 그 중에 내가 하이템플러를 선택해가지고 전기를 지지고 싶다면 내가 하이템플러 하나만 딱 선택을 해요. 하이템플러 하나만 이 중에 딱 선택을 하면 그때 하이템플러의 기술이 보여. 무슨 캐스팅이야? 다운 캐스팅이지.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마도 유닛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것 같아. 그 유닛이라는 클래스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 공격하는 기능, 이동하는 기능, 홀드, 멈추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상속받아서 프로토스 유닛이라면 쉴드가 붙고, 저그 유닛이라면 재생이 붙고, 테란 유닛이라면 얘가 또 타입이 나눠져서 기계냐 생물이냐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거나 이런 개념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상속받아서 지상 유닛, 공중 유닛이 있을 것 같고, 지상 유닛의 특징을 가지고 질럿, 드라군, 하이템플러 이렇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위에 얘네들을 묶어서 표현했을 때는 여러 개가 묶여지면 공통적인 특성으로 올라가서 타입을 참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각자의 기능이 안 보여지니까 안 보이는 거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선택을 하면 그 녀석의 전체 내용이 보여지니까 다운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표현해 갖고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주요 키워드들을 지금 이해를 해보고자 설명을 한 거고요. 객체지향에서 얘기하는 요 개념들이 있었죠. 캡슐화, 은닉화, 상속을 기반으로 하는 다형성과 추상화, 이런 개념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앞으로 자바 공부할 때 또는 자바를 갖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